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성별을 바꾼 사람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좀 잠 좀 주무셨습니까? 와, 잠 좀 잤나요? 통잠을 오랜만에 아, 잡았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제 총선 결과 보시고 그렇게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22대 국회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당은 개헌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단독으로 네.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게 됐죠. 네.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이나 직권 상정 등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네. 또 그 힘이 있는데 그렇죠. 범야권은 지금 180석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네. 야권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거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등에 나서도 여당이 저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범야권 200석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앞서서도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반대 여론, 비판 여론에 직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총선의 민의를 역행한다 이런 비판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감에 네.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타격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해서 여소야대였는데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 밝혔습니다. 국정을 쇄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오전에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또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는데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 총선의 결과 원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 다시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자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국정 쇄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정부와 대통령실 수뇌부가 모두 사의를 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적 개편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비롯해서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부처 장관까지도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 쇄신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곧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얼굴이 바뀌면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국정 쇄신 플러스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근데 야당이 이제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도 있고 또 개혁신당 대표도 있고 야당이 참 많아졌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만날 되는 사람이 많아진 네. 것 같기는 하네요. 개혁신당도 지금 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협치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별도의 회담을 갖고 만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협치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네. 실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이번 총선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다. 어허. 하루빨리 이재명 조국 대표 만나야 한다고 어.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범야권 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대통령이 야권과의 협치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국회와 대화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에 의회 권력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를 한
함께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표를 콕 찍어서 이번에는 조국 대표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를 같이 만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듯 정부와 대통령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수습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사설 좀 살펴보면 네. 조선일보의 사설이 윤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 네. 대통령이 바뀌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예. 이 지금 인적쇄신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간의 인사에 대해서 내 편, 우리 편만 찾은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총선 낙선자, 공천 탈락자를 기용하면 누구도 인적쇄신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 사람과 생각 다 바꾸고 협치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퇴행, 권력 사유화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국정 운영 방식 바꾸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과 가족을 위시해서 권력 중심부의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야권에서는 이 쇄신을 하겠다. 그래서 참모진들이 사퇴하고 바뀌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인데요. 그래요. 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강서구청장 때도 국정 운영의 태도 변화 이런 건 사실상 없었다. 네. 이번에도 국면 전환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라고 꼬집었고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냈는데 네. 이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쇄신, 경제 민생 안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네. 곧 사퇴할 게 뻔한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대독을 시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참모진도 바꾸지 말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사실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계속 총선 결과를 봤지만 굉장히 그 적은 표차로 뒤집어진 곳이 많은데 이 총선 결과를 야당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어쨌거나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한 위원장,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야당 포함해서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이냐 이런 네. 질문이 나오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의 가능성도 열어뒀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라 걱정하시겠다고 하니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은 떠났기 때문에 이 떠난 자리 누군가는 메꿔야 할 것 같은데요.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당 내에서는 네. 앞으로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고 그리고 이 비대위를 비롯해서 최근에 당 비대위 체제가 성공했던 모델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네.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몇몇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먼저 5선 고지에 오른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당선인 오.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갑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이 당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의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보면 네. 지금 5회 연속으로 당선이 된 인천 미추홀 을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서울 용산에서 지금 5선 고지를 밟은 권영세 의원도 네. 잠재적으로 당권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예. 강원 강릉에서 당선된 권성동 의원 네. 그리고 경남 양산 을에서 승리한 김태호 의원도 역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대구 수성갑 의원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명룡대전으로 맞붙었던 원희룡 전 장관의 네. 행보도 오.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중진들이 당선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도 좀 쟁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요. 민생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어제 입장을 냈죠. 선대위 해단식에서 입장을 냈는데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 성원 보내주신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네. 이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조금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은 또 당선인들을 향해서 네. 겸손한 자세를 오, 부탁했다라는 겸손. 점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기분 좋겠어요. 네, 하지만 기뻐하는 것보다 이제 네. 겸손을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확정된 부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는 수개표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제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맞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요. 이 비례대표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앙선관위가 어제 오후에 이 비례대표 당선자 확정했고 총 46명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18석 가져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이 2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네. 22대 국회 300석 정리해드리면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 이 300석의 국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 개혁신당은 정말 막판에 비례 1석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례 2번인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네. 극적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네. 개표를 0.03% 남겨두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천하람 당선인 기분 좋겠어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당선보다 자신의 당선을 이렇게 마음 졸이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아무튼 다 축하드리고요. 조국혁신당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원내 3당이 유력하다고요? 맞습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24%대 득표를 해서 12석을 확보해서 원내 제3당의 입지를 굳혔는데요. 의석수 1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국회에서 단독 법안 발의도 가능해졌습니다. 와. 그리고 민주당이 재적의원의 3분의 2, 180석 확보를 못하면서 이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오히려 더 뚜렷해졌는데 네. 민주당이 신속 처리한 건을 지정하거나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예. 조국혁신당과 꼭 연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커졌어요. 캐스팅 보트가 됐습니다. 반면에 녹색정의당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요. 창당 12년 만에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네, 원외 정당이 되었습니다. 원외. 한 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이 되면 네. 이제 녹색정의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데 어제 선대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예. 김준우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유권자들이 보여준 준엄한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오늘 이후로는 전반적인 토론, 실천, 네. 차기 지도부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 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 심상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맞습니다. 총선 경기 고양 갑에서 네. 이번에는 3위에 그치면서 당선이 되지 못했는데요. 네. 녹색정의당 참패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네. 어제 정계 은퇴 선언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했고요. 네. 또 작은 정당 소속인 제게 3번이나 일할 기회를 준 고향 덕양구 주민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지역구에 대한 애정도 밝혔습니다. 네. 국회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의료계 입장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갈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료계 어떤 반응입니까? 의료계에서는 이번에는 정부가 의료계와 이렇게 날을 세운 것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노환규 전 의사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예.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인데 2월에 대통령이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발표한 순간에 이건 예상됐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라고 평가했고 주수호 전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참패인 듯하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번 총선의 참패는 14만 의사,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 의협 비대위가 네. 오늘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예. 여당의 참패 원인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의대 인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시금 그 내부 갈등 또 이 의정 갈등이 또 장기화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준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